경제부 한상옥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0개월 만에 협상 시작한 지 타결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세계 3대 경제권, 미국, EU 그리고 중국까지 모두 FTA를 타결한 첫 번째 나라인가요, 우리가? 첫 번째는 아니고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군요. 우리나라 경제 영토가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로 커지게 됐습니다. FTA 경제 영토는 세계 국내 총생산에서 FTA를 체결한 상대국들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미국, 중국, 유럽연합과 모두 FTA를 맺은 나라는 칠레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칠레가 있었군요. 네, GDP가 중국이 9조 2,400억 달러, 세계 GDP의 12%를 차지하는데 이런 중국과 주요 거대 경제권을 모두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 안에 편입시켰다 이런 의미가 있겠고요. 미국 EU에서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이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로 삼게 됐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는 더 확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뉴질랜드, 베트남과도 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탄력을 받아서 연내 타결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2년 60개월 만에 타결된 거니까 비교적 쉽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좀 어려웠었던 겁니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30개월, 2012년 5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13차례 공식 협상을 통해서는 그나마 좀 순조롭게 됐습니다. 협정문에 들어갈 22개 중에서 16개에 대해서는 타결이나 의견 접근을 받고 그리고 두 나라 정상이 지난해부터 협정 타결에 대한 어떤 의지를 나타내고 오늘 7월에는 연내 타결 노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14차 협상에서 일괄 타결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잘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두 나라 통상장관이 지난 6일 처음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이견을 못 좁히고 계속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8일 밤에 열렸던 협상 같은 경우도 취소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는데 한중 정상회담 시간이 다가오면서 두 나라 통상장관이 막판에 이제 빅딜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에 두 나라 통상장관이 만나서 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고 두 나라 정상이 타결을 선언하면서 30개월 끈 협상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초치기 했군요, 초치기. 막판에 가서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협상을 잘한 겁니까? 좀 저울추가 어느 쪽으로 기운 겁니까, 협상이? 일단 뭐 이따가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그동안 했던 FTA보다 굉장히 개방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좀 잘한 것 같은데 일단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게 나와서 경제 효과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당장 뭐가 좋아지는 거고 어떻게 달라지는 거고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를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우선 제일 좀 혜택을 볼 만한 산업 또 업종들, 품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일단 FTA가 체결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87억 달러에 해당하는 그 관세가 일단 발효가 되면 바로 철폐됩니다. 그리고 458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은 10년 뒤에 모두 관세가 철폐되면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우리 기업들의 대중 수출 활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5년 뒤에 1% 정도, 그리고 10년 뒤에는 3% 정도의 실질 GDP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이 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는데 석유화학의 경우에는 수출의 절반을 중국이 차지하고 수출기회가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관세가 낮아지니까. 석유화학이라는 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석유 제품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석유 정제 제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LCD도 수혜가 예상됩니다. 이 품목들은 자국이 이제 중국이 굉장히 우리를 쫓아오면서 관세를 많이 올리는 추세가 있는데 이제 FTA로 관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반도체나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세 장벽이 없기 때문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대되는 것은 투자 확대가 기대됩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지난해 4억 8천만 달러를 우리나라에 투자했는데 해외 투자액이 902억 달러입니다. 0.5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FTA가 체결되면서 이런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뭐 차 같은 것은, 그러니까 차량 같은 것은 우리 이미 현대기아차가 거기 공장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크게 뭐 달라지지는 않는다면서요? 이번에는 차량이 양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두 나라 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FTA랑은 전혀 상관없는 품목이 됐죠. 소비재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면서요? 네, 지금 뭐 현재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화장품, 그리고 뭐 생활가전제품들, 김, 그리고 분유 같은 경우가 잘 팔리고 있는데 김도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는 거죠?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중 수출액이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26% 정도 되는데 예. 여기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낮군요. 굉장히 낮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34%, 일본도 15% 정도 되는데 이 굉장히 낮은데 이게 만약 이제 FTA로 낮춰지게 되면은 소비재 수출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농수산물 분야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예상보다 훨씬 개방수준이 낮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습니까? 네, 뭐 예상보다 낮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타격은 뭐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용을 보면은 품목수 기준으로 70%, 수입액 기준으로 40%인데 그러면 한미나 뭐 한EU FTA에 비하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정부는 방어를 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에다가 쌀은 아예 양어 품목에서 제외됐는데 원래부터 정부는 쌀은 아예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받고 갔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부터의 농수산물 수입액이 2008년에 28억 2천만 달러였는데 지난해 47억 1천만 달러, 5년 사이에 67%나 증가했습니다. 자, 47억 달러면 이게 얼마인가요? 뭐 몇 조, 5조 원쯤 되는 그 건가요?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도 많이 늘어나는데 그나마 방어를 했다. 그렇지만 워낙 중국이 우리랑 가깝고 비슷하기 때문에 피해를 뭐 전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외에 섬유 의료, 생활용품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 많이 있는데 이게 중국이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전자제품이나 이런 기술력을 볼 때도 중국산 공세가 거세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발효되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네, 일단 실질적 타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서명 같은 게 없습니다. 이제 가서명 발효가 되려면 가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정식 서명, 자국 내 비준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예. 먼저 법률 협정문을 영문으로 작성해서 법률 검토를 합니다. 한 두세 달 걸립니다. 이 작업이. 그다음에 협정문에 가서명을 하면 다시 각 자국의 언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서로 검증을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예. 숫자 같은 거를 따지고 이 작업도 한 보통 석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정부가 영문본을 FTA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문본에 대해서 이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겪게 되고 다음에 영어와 해당국 언어로 협정문을 해서 정식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양측이 서로 서두른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를 넘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비준이겠죠. 이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중국은 뭐 체제 특성상 쉬울 거라 같은데 우리는 이제 국회에 정부가 제출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농수산 단체, 시민단체 FTA에 반대하고 농수산물이 아무리 양어가 낮다 그러더라도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야당 같은 경우도 국내 피해 대책을 뭐 제대로 세워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준에 부정적이다. 그렇게 되면은 발효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한 예로 한미 FTA 같은 경우 2007년 4월에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5년 뒤에 2012년 3월에 발효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중 FTA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정식 발효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랬었죠. 5년 가까이 걸렸었죠. 예. 알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한중 FTA 체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껄끄러운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좀 비상이라고도 하고요. 도쿄 특파원 리포트를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